이제 실시간 질문과 답변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많은 질문을 올려주셨는데요. 이 Q&A 방이랑 그리고 채팅방에 많이 올려주셨는데, 네. 되게 다양하게 올려주셨네요. 저희가 일단 하나씩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일부 채팅으로 답변해드린 내용들도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제 어떤 클라우드 기능 사용 안 하는 건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관리자 계정에 접속해서 확인하시면 되고, 이 테크스프의 공지글에 어떻게 설명돼 있다 이런 부분 링크를 드렸고요. 많은 기업들이 일치된 오피스를 사용하지 않고 몇몇 분들은 설치형을 사용하고 몇몇 분들은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그렇게 하시냐. 이게 일단 저희 비영리 IT 지원 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 센터가 약간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일단 저희 다 개개인이 마이크로소프트 365 계정이 있어서 사용은 하고 있는데 그와 동시에 이제 오피스 같은 경우는 좀 2019를 좀 설치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다 같은 마이크로소프트 제품이어서 연계가 돼서 사용이 되기 때문에 그냥 원활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좀 한 번 비용 지출은 가능한데 월 비용이 좀 부담되신다 하는 분들은 그렇게 2019, 2020에 쓸 수 있는 스탠다드를 좀 많이 취득하시고 클라우드는 베이직으로 이용하셔도 300명까지는 무료 이용 가능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프리미엄으로 되어 있는 구독형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팀들만 잘 써도 무료 라이선스 회수당할 일은 없는 거죠. 네, 팀들만 잘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웹이나 기록 파일, 네, 이 부분도 나중에 온라인상으로 공개해드리고 링크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무료 라이선스 500개 중 예비로 가지고 있는 비활성화 라이선스가 100개 있다고 하면 이것들도 따로 네. 이거 조금 설명해 드리면은 이제 무료 라이선스를 500개를 받으셨으면은 그 중에서 이제 사용자한테 지정된 것만 활성화 라이선스로 되고 그 중에서 10명만 사용자 지정을 하셨으면 그 10명에 대해서만 85%를 유지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오히려 배정을 안 해주셔야 됩니다. 네, 여기 김성목 님이 일부 사용자에게만 설치형을 설치해드렸고 나머지 분들은 한컴이나 구글 워크스페이스로 이용 중이시다. 구글 워크스페이스도 많이들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거기서도 이제 독스를 사용 가능하시다 보니까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히 엑셀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좀 온라인상으로 하는데 좀 많이 한계가 있을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작업이 많으실 때 특히 오피스 설치형을 좀 권장을 드립니다. 윈도우 서버 스탠다드와 SQL에 대한 부분 설명 요청드립니다. 네. 이 부분은 어떤 제품 설명을 좀 요청 주신 것 같은데, 제품 설명 같은 부분은 저희가 일단 좀 내용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요. 보편적인 설명을 해드리려면. 그래서 한번 저희한테 이메일로 좀 더 자세히 문의 주시면은 저희가 그렇게 답변해드리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일단 개발적으로 안내드리면 윈도우 서버 저희가 기부로 제공되는 제품들이 윈도우 서버 스탠다드, SQL 서버 스탠다드 이렇게 있고 그 다 윈도우 서버랑 SQL 서버의 소규모 단체 용도로 나온 버전들이고요. 지금까지는 이제 대규모 단체용으로, 대규모 기업용으로 나온 버전은 좀 할인으로만 제공되고 소규모로 나온 거는 이제 기부로 제공되는 거였는데 이제 앞으로는 소규모로 나온 것도 다 이제 할인으로만 제공이 되신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드라이브에 파일을 업로드해야 클라우드 사용으로 인정된다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 웹 접속이 아닌 레이 드라이브 등으로 내 컴퓨터의 드라이브처럼 인식시켜놓고 다운로드하면서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경우도 이렇게 좀 서드파티 다른 서비스랑 좀 연계해서 사용하셨을 때 이게 어디까지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활성화로 카운트하냐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그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어떻게 정해놨냐에 좀 문제라서 저희도 실제 좀 해봐야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에 좀 안내드렸듯이 활성 사용 위에 안내드렸던 네, 위에 저희가 사용률 관련 이 공지글의 하단에 좀 더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라고 안내드린 이 M365 업데이트 공지글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사용률 확인하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 사용률 확인해서 각 사용자별 사용량도 확인하실 수 있고 마지막으로 사용한 시기 이런 거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그거를 이제 보시면서 어떤 게 사용으로 카운트가 되는지 직접 확인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VLSC 구입 후 사용하고 있는데 윈도우 50개를 사용 중인데 22년까지로 되어 있다. 이후에는 추가로 라이선스를 다시 구입해야 하나요? 처음에 다시 구입할 때는 한 번 구입하면 계속 유지된다고 들었는데 궁금합니다. 그리고 윈도우 11으로 업그레이드는 어떻게 하나요? 그것도 궁금하네요. 라고 적어주셨는데요. 일단 윈도우 50개 사용 중이시면은 이게 22년까지로 되어 있다는 거는요. 그거는 이제 오픈 라이선스도 영리용으로는 구독제로 좀 많이 제공이 되세요. 그래서 이게 영리용 라이선스 관리용 포탈이기 때문에 2022년까지로 기재가 되어 있으신 것 같은데요. 그게 아마 2년 기한으로 기재가 돼 있으실 거예요. 그거랑 실제 사용하시는 거, 실제 설치하시는 건 아무 상관이 없으시고요. 이제 취득하신 다음에 한 5년, 7년 지나서 그 인증키 사용해서 인증하셔도 인증이 정상적으로 되시고 계속 좀 보유를 하고 계신 게 되세요. 다시 이게 사용이 중단되거나 아니면 정품 인증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거나 그러시진 않으시고요. 계속 유지가 되는 게 맞으세요. 그런데 단지 이제 만약에 오피스 예를 들면 그걸로 세븐을 설치하셨는데 세븐에 대한 이제 지원이 중단됐잖아요. 그런 식의 어떤 MS에서 지원을 중단하는 부분은 생길 수도 있으세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사용하시려면 계속 사용하실 수 있지만 조금 사용에 나중에 불편이 좀 생기실 수도 있겠죠. 그건 그런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발표하기로는 윈도우는 맨 처음엔 10이 마지막이라고 얘기했지만 이제 조금 더 사용자 경험이랑 보안을 개선한 윈도우 11까지 나왔지만 어쨌든 11이 마지막인 걸로 지금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중간에 이제 이런 윈도우 11에 대한 지원이 중단될 것이다. 10에 대한 지원이 중단될 것이다. 이런 걱정은 제 생각에는 한동안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윈도우 11으로 업그레이드는 어떻게 하나요? 그것도 궁금하네요. 이게 저희 홈페이지에 하나 안내드린 글이 있긴 한데요. 윈도우 11 같은 경우에 윈도우 10 처음 출시됐을 때 그런 것처럼 모든 사용자에게 무료로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도록 이 라이선스를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풀어놓았어요. 그래서 그걸 받아서 업그레이드를 하면 되는데 문제는 윈도우 10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해서 많이들 7이나 8에서 10으로 업그레이드를 하셨는데요. 자체적으로. 윈도우 11 같은 경우에는 저희 사무실에서도 지금 11으로 업그레이드를 하신 분이 한 분밖에 없으세요. 그 이유가 이제 좀 11은 기기 사양이 좀 있어야 되고 어떤 기기의 특정 부품들이 2017년 이후에 출시된 부품에서만 있는 기능을 가지고 사양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등등 좀 최신 컴퓨터 조금 좀 사양 좋은 컴퓨터셔야 되세요. 특히 최신 컴퓨터셔야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설치할 수 있는 컴퓨터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내 컴퓨터 11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테스트 프로그램까지 풀어놨거든요. 저희가 홈페이지에도 링크 드렸고 수프레토로 들어가시면 거기에도 링크 돼 있을 텐데 그 프로그램으로 한번 돌려보시면 아마 많은 분들이 내 컴퓨터는 안 되는구나라고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좀 간혹 좀 좋은 컴퓨터 사용하시는 분들은 11으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하실 거고요. 그래서 우선 내 컴퓨터가 업그레이드가 가능한지 이거부터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업그레이드를 하시면은 그래도 사용에 일부 편안한 점, 개선된 점들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E3 도입 이후 상위 E5로 업그레이드하게 되면 기존 라이선스가 바뀌나요? 가령 100개 라이선스를 E3로 사용 중인데 E5로 업그레이드 가능한지, E3는 구독 취소, E5가 새로 100개 부여되는 것인지 등등 문의드립니다. 이거는 잠시만요. 질문이 더 있는데 E3로 활성화한 윈도우 라이선스 혹은 M365 계정을 업그레이드하고 싶은데 이때 기존 계정이나 라이선스는 사용 불가능한 것인지 유지되면서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결국 이제 E3 라이선스를 구독하시다가 100명이 구독하다가 그 100명이 사용하는 라이선스를 전부 E3에서 E5로 변경하고 싶으시다. 이런 경우인데요. 이거는 자동으로 변경되진 않고요. 수동으로 이제 이걸 해주셔야 되세요. 마이크로소프트 이제 사용자 관리 창에서 관리자 계정으로 접속하셔서 관리 메뉴에 들어가시면은 활성 사용자들을 다 관리하실 수가 있어요. 사용자 계정들에 각각 어떤 라이선스가 배정돼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고, 예를 들면 E3가 배정된 사용자들만 따로 이제 필터링해서 보시거나 그런 게 가능하세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 E3 사용하시는 사용자 100명만 필터링해서 결과가 나오면
그 필터링된 사용자들에게 전부 다 E3 구독을 해지하고 E5 구독을 부여한다. 이렇게 작업을 하셔서 좀 약간 수동으로 부여를 해주시는 게 필요하세요. 그러시고 중요한 거는 이렇게 구독 해지, 그 각 사용자에 대해서 지정된 걸 해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구독 해지까지 하셔야 되세요. 이게 E5를 주문하신다고 해서 이게 정확히는 업그레이드 개념이라기보다 추가로 그냥 주문을 하시는 거라고 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E5 100개 주문했다. 그런 다음에 E3 100개는 이제 구독을 해지를 하셔야 되세요. 구독을 해지를 만약에 안 하신 경우에 계속 비용이 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이게 꼭 뭐 업그레이드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비즈니스 스탠다드 10명 구독하다가 1명 퇴사해서 이제 9명으로 바꿨다. 그러셨을 경우에도 그 1명 계정을 그래서 삭제했다. 삭제했다고 해도 그 라이선스 구독하는 것까지 해지해야지만 그 1명 라이선스 가격을 추가적으로 안 내실 수 있는 거예요. 저희는 스탠다드로 오피스 2016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윈도우 10을 쓰고 있지만 설치 어려움으로 낮은 버전을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2022년 4월 이전에 2019로 다시 설치해두면 추가 구매 없이 사용할 수 있을까요? 네, 4월 이전에 2019 혹은 최근에 설치된 이제 2021, 2019 혹은 2021로 설치해두시면은 그 뒤에는 물론 나중에 한 10년 지나고 이러면은 더 이상 그 2021 제품이 지원이 안 되시거나 하실 수도 있지만요. 그래도 꽤 오랫동안 한동안 그 희망하신다면 그 계속도 2021 추가 구매 없이 문제없이 계속 사용이 가능하실 거예요. 정말 이제 기술이 너무 발전해서 뭐 오피스를 더 이상 별로 안 쓴다 이런 수준이 아니면은 계속 사용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지금 설치 어려움으로 낮은 버전을 유지하고 있었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좀 죄송하게도 많은 분들한테 그렇게 좀 권장을 해드렸었어요. 이제 2019 설치가 좀 복잡하니 설치가 좀 어려우시면은 2016을 사용하셔라라고 많이 권장을 해드렸었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최근에 2019랑 2022를 좀 쉽게 설치할 수 있는 파일을 조금 파일을 저희가 제공드리고 있어요. 저희가 유료로 판매하는 건 아니고요. 이 파일만. 네. 저희 테크숲 통해서 오피스 주문하신 분들한테 오피스 2019랑 2021 쉽게 설치하실 수 있는 페이지를 조금 이 페이지를 좀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 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시면은 저희가 현재까지는 그 신청을 받아서 신청해 주신 단체들한테 일일이 보내드리고 있고요. 이게 좀 저희 내부에서 이거를 공개적으로 좀 그 링크를 풀어도 되는지 이거는 조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정책 위반이나 그런 게 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테크숲 통해서 주문하신 단체들한테는 이 제품 자체는 쉽게 다운받아서 설치하실 수 있도록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요거는 아까 ESM 매니저님 말씀해 주셨듯이 그냥 다운받아서 클릭하라고 돼 있는 것만 클릭하시면은 바로 설치가 가능하세요. 그러시고 기존에 구입했던 오피스 2016 라이선스가 오피스 2021 버전에서 사용은 어려운 거죠? 라고 하셨는데 일단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잠시만요. 소프트웨어 어슈어런스라고 해서 2년 안에는 2년 안에 출시된 제품으로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라고 좀 그렇게 소프트웨어 어슈어런스란 서비스를 저희 테크숲 통해서 제공한 오피스 스탠다드에는 함께 제공을 해주셨어요. 소프트웨어 어슈어런스 서비스가 사실 이것도 이용을 하시려면은 좀 볼륨 라이선싱 서비스 센터에 문의를 하셔서 우리가 소프트웨어 어슈어런스 서비스 사용해서 2016에서 2019 버전으로 좀 업그레이드 하고 싶다.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좀 그렇게 좀 문의를 해서 진행하셔야 되는 부분은 있으실 거예요. 그렇기는 한데 구매하신 시점에서 2년 안에 새로운 버전이 출시되셨으면은 그 2년 안에 출시되신 버전으로는 업그레이드가 가능하세요. 그러시고 오피스 스탠다드 2019 라이선스를 구입했다. 2022를 사용하려면 다시 구입해야 되나요? 이게 저희 테크숲 통해서 주문하실 라이선스시면은 2019, 2021 이런 버전은 정해져 있지 않고 그냥 이제 다운받아서 설치하실 때 2021 할지 2019 할지 이거를 선택해서 진행하실 수 있으세요. 볼륨 라이선스는 항상 지금까지 출시된 가장 최근 버전까지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원하는 버전은 뭐든지 선택이 가능해서
그중에서 원하시는 버전 선택해서 설치하시면 되시고요. 오피스 2019와 2021의 차이점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저희가 홈페이지에다가 블로그 글에 조금 자세히 써놨는데요. 2019랑 2021이 사실 엄청 많은 차이는 없는데, 근데 몇몇 그 일부 차이가 예를 들면 뭐 엑셀의 뭐 함수라든지 그런 부분이 깨알같이 좀 유용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저희 홈페이지 블로그에 안내해 놓은 부분과 그리고 홈페이지 블로그 글 찾기 어려우시면은 저희가 수프레터 보내드렸을 때 수프레터에도 2021 관련해서 소개 글이 있는데 거기 보시면 어떤 게 좀 업데이트가 됐는지가 한번 보실 수 있으세요. 그러시고 뭐 그런 자잘한 뭐 어떤 기능이 생겼고 뭐 어떤 게 좀 편해졌고 이런 거 외에도 2021을 이제 사용하시면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팀즈도 같이 얹어 주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으세요. 팀즈까지 설치가 되세요. 그리고 윈도우 구입은 변화가 없는 건가요? 듣기로 윈도우 개체 유인도 앞으로 구입이 불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맞는 건가요? 네. 윈도우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윈도우는 변화가 없으시고 계속 사용 가능하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계속 사용은 다 가능하시고 계속 취득도 계속 주문도 가능하시다라고 안내드렸는데, 이제 윈도우도 조금 변경이 있긴 하세요. 잘 따져보면. 그런데 이게 어떤 라이선스 제공의 형태만 변경되는 거고, 윈도우는 윈도우가 현재 수준의 가격으로 제공되는 거는 그거는 변동이 없으실 거예요. 기부라는 형태로 운영 수수료만 지불하시고 계속 제공은 되실 거고요. 단지 이게 약간 좀 제품명이 변경되고 약간 좀 뭐 그런 식의 차이는 좀 있으실 수가 있으세요. 지금처럼 이렇게 겟제뉴인이랑 업그레이드로 나뉘어서 제공되는 게 아니라 뭐 다른 형태, 다른 이름으로 제공이 되실 수가 있으세요. 그런 쪽에 어떤 변화는 있으신데, 형태의 변화는 있으신데, 어쨌든 실질적으로 취득하시는 데에는 변경은 없으시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저희가 봤을 때 장기적으로는 아까 ES 매니저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장기적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는 모두 다 클라우드로 옮겨가는 방향성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윈도우도 윈도우 365라고 해서 구독제로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상에 운영 체제를 올려서 그 안에서 이용하시는 그렇게 좀 하는 걸 추진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그게 좀 아무래도 많은 사용자들이 뭐 오피스는 오피스지만 윈도우까지 클라우드로 사용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게 사실이고, 뭐 그런 부분과 여러 가지 부분들로 아직까지는 윈도우 365는 지금 윈도우 365로 무조건 사용해라 이렇게 이런 방향성으로는 가지 않고 있고, 아시다시피 윈도우도 11을 출시하는 등 윈도우 기존 버전들을 계속 업데이트를 해주고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윈도우 같은 경우는 그냥 네, 한동안은 그냥 현재로부터 변경이 없을 거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VLSC에 로그인할 때 별다른 알림이 없다면 그냥 이용하면 되는 것이지요. 이게 현재로서는 그런데요. 그런데 이게 아까 잠깐 저희가 타임라인에서 잠깐 보여드렸는데 10월 달에 이제 저희 정책이 변경될 거다라고 고지를 하고 그다음에 6개월이 지나서 4월 달부터 이제 변경 정책이 실행이 되는데 그 사이에 중간에 2022년 1월 달부터 그러니까 2022년부터 볼륨 라이선싱 서비스 센터에 등록하실 때 클라우드를 통해서 등록하시는 게 모든 사용자한테 다 적용되게 바뀌세요. 일단 저희가 전달받은 계획은 그러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순차적으로 좀 사용자들에게 클라우드 전환을 해라라고 이렇게 좀 안내가 가고 있지만 1월 1일까지는 모든 사용자가 이렇게 전환을 하셔야 될 거예요. 1월 1일 이후에 들어가시려면 클라우드를 등록하신 다음에 들어가셔야 될 걸로 저희는 일단 그렇게 좀 안내를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차후에는 어쨌든 변경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시고 네, 사용자에게 할당된 라이선스를 회수할 수 있나요? 네, 라이선스 10개 중 2개 계정을 활성화해서 2개 계정 사용하는 상태에서 A 계정 삭제하면 활성 라이선스는 1개로 변경되고 이 라이선스만 사용률 관리해주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네, 이거는 맞으세요. 라이선스 10개 중 2개 사용하고 있는데 2개 중에 하나를 계정을 삭제했다. 이러면은 라이선스 구독 숫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독 숫자는 변경이 없기 때문에 구독 숫자는 계속 10개이세요. 그런데 활성 라이선스 숫자는 2개에서 1개로 줄어드시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9개는 관리 대상이 아니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장기 휴가 가시거나 어쨌든 이런저런 이유로 더 이상 마이크로소프트 365 무료 라이선스 안 이용하시는 분이 있으시면은 빠르게 그 라이선스를 회수해 놓으시면 좋으세요. 나중에 다시 할당해 주셔도 되니까요. 그리고 Q&A 섹션에 한 분이 API 등을 활용한 레가시 시스템과 연계한 효율적인 업무 향상 방안이 있을까요? 그리고 버전 업데이트 시 안정적인 서비스의 경우 어려운 PM 등 변경 작업이 많아질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데요.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할까요? 되게 복합적인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게 일단 연계한다라고 했을 때 마이크로소프트 365랑 연계하는 걸로 저희가 이해를. 근데 이건 사실 이 정도를 이거는 사실 사용자의 상황마다 다르고 어떤 API를 하는지에 따라 다른 이건 저희가 여기서 간단히 답변 드리기 어려운 좀 컨설팅의 영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이렇게 좀 여기서 대답해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는 저희는 지속적인 좀 관리가 필요한데 내부 인력으로 좀 관리가 어렵다 하는 경우에는 기술 업체랑 같이 진행을 하시기를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구체적인 상황에서 좀 도움이 필요하신 부분이면은 저희가 어떤 연락할 만한 업체를 저희가 추천해드리거나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라이선스를 회수하면 라이선스 사용수는 유지되고 재교부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라이선스 회수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라이선스 회수를 비롯해서 모든 라이선스 관리는 관리자 계정에서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맞아. 아까 여기 채팅창에는 간단하게 좀 말씀드렸는데 마이크로소프트 365 사용하시려면 이 관리자 계정이 가장 중요하세요. 관리자 계정은 다 그 아이디랑 비번이 조직 내에서 관리가 되셔야 돼요. 관리자 계정에 로그인을 못 하시면은 만약에 담당자가 관리자 계정 아이디 비밀번호 자기만 아는 상태에서 퇴사했다. 퇴사하고 뭐 유학 가서 연락이 안 된다. 그러면은 그 계정에 로그인을 못 하시게 되는 거예요, 사실상. 마이크로소프트 365 고객센터 같은 데 전화를 하셔도 이거는 해결하기가 좀 어려우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리자 계정은 다 공용으로 조직 내에서 공용으로 좀 관리를 하셔야 되시고요. 그러시고 관리자 계정 안에 들어가시면은 관리 메뉴 안에서는 사용자들에서 라이선스 회수랑 라이선스 재교부 이런 부분 다 가능하시고 일괄적으로 뭐 10명한테 동시에 라이선스 회수하고 라이선스 재교부한다. 뭐 이런 부분도 가능하세요. 네. 이 정도까지인 것 같고 저희가 문의창으로 최근 들어온 질문 중에서는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이런 변화의 방향에 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 이런 식의 좀 어떤 방향성에 대한 질문들이 조금 있으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드리면은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답해 드리고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이러한 어떤 설명회를 저희가 기획을 한 것인데요. 사실 이렇게 팬데믹으로 인해서 저희가 다들 이렇게 줌 사용하게 되고 마이크로소프트 365 사용하게 될 줄 몰랐듯이 앞으로도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변화가 생길지는 좀 알 수 없을 것 같아요. 저희가 모든 부분을 예측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다 클라우드로 옮겨갈 거다. 이렇게 딱 말씀드리기도 좀 어렵고 단지 현 상황에서 관리가 가능한 영역에서 어떻게 사용하시는 게 좋을지 이런 부분만 저희가 좀 안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까 안내 드렸던 현재 무료로 제공되는 라이선스를 관리 가능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용료 관리가 가능하시면은 클라우드를 무료 요금제로 사용하시고 사용료 관리가 좀 어려우시거나 아니면은 좀 조직 내부의 특성상 뭐 인원이 자주 변경된다든지 해서 영구적인 라이선스를 훨씬 선호한다. 뭐 이러신 경우에는 영구 라이선스를 뭐 빠르게 좀 취득해 두시는 것을 저희가 권장드리고자 합니다. 그 외에 좀 세부적으로 각 조직의 특성에 따라서 사실 좀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조직마다 좀 저희한테 구체적으로 문의를 한번 해주시면은 저희가 좀 구체적으로 좀 답변을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이 하나 더 들어와서 하나만 저희가 더 답변해 드릴게요. 365 비즈니스 베이직을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일용직 직원들이 라이선스 발당받아서 사용 중인데 원드라이브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때도 라이선스를 회수하나요? 네, 그렇진 않고요. 저희가 원드라이브는 그냥 예시로 말씀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원드라이브랑 팀즈 같은 경우가 가장 좀 손쉽게 접근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비즈니스 베이직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그 비즈니스 베이직을 사용한다라고 하셨을 때 다 거기 접속해서 사용하시는 거잖아요. 비즈니스 베이직은 클라우드밖에 제공이 안 되기 때문에 비즈니스 베이직을 사용하신다는 건 결국 클라우드를 다 사용하시는 거가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비즈니스 베이직 로그인해서 실제로 활용을 하고 계신다면은 그건 다 사용한 걸로 카운트가 됩니다. 그래서 라이선스 회수 관련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시고요. 다만 이게 일용직 직원분들이시면은 그 직원분들이 퇴사하시거나 할 때 라이선스를 좀 관리만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클라우드 기능을 사용률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부분은 특히 주의하셔야 되는 것은 사실 비즈니스 프리미엄 10개를 무료로 구독하시고 있는 곳들이 특히 주의하셔야 되세요. 왜냐하면 보통 그렇게 하시는 경우 오피스 설치형을 사용하려고 주문하신 건데 그러다 보니까 클라우드 기능은 좀 아예 이용을 안 하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좀 더 말씀드린 부분이었습니다. 나머지는 클라우드 기능은 다 사용하시고 있으실 거고 대신에 계정 만들어서 라이선스 배정만 해놓고 로그인 안 하고 있다, 사용 안 하고 있다 이런 게 있으면 그런 경우에는 라이선스 배정된 거를 해지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일단 저희한테 문의 들어온 내용은 이 정도로 마지막인 것 같고요. 그러면 저희 일단 설명회 좀 여기서 일단 마감을 하고자 합니다. 저희 문의 창구는 계속 열려 있고 저희가 사실 조금 그 인원이 좀 부족한 점이 있어서 당일 답변을 해드리지는 못하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그래도 최대한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되는 부분들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답변은 다 일일이 다 해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꼭 그 관련해서 문의사항 있으시면은 저희한테 문의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자세히 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문의 창구로 남겨주셔도 되고 이메일로 남겨주셔도 되세요. 네. 그러면은 이것으로 저희 세미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긴 시간 동안 참여해 주시고 같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